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똥 한 덩이로 도둑을 잡아낸 지혜로운 양반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슬기롭고도 유쾌한 재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지요. 옛날 옛적, 조선 중기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고을에 최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학식이 깊고 마음씨가 너그러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었지요. 최대감은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도 지냈습니다. 한양에서 이조 참판까지 지낸 분이었지요. 하지만 관직의 욕심보다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백성의 세금을 줄여달라 간청하기도 했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봉급으로 쌀을 사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최대감은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45세 나이였지요. 재물은 하늘이 잠시 내게 맡긴 것이니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 써야 하느니라. 최대감은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 뜻을 잊지 않았습니다. 넓은 논밭을 일구었지만 그 수확의 절반은 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겨울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에 나무를 날라다 주었고, 봄이면 씨앗이 없어 농사를 못 짓는 집에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가을에 갚으라고 하지만 흉년이 들면 그냥 탕감해 주기 일쑤였지요. 최대감의 집에는 머슴과 종들이 많았습니다. 20명이 넘었지요. 하지만 최대감은 그들을 하인이 아닌 식구처럼 대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명절이면 새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추석이면 송편을 함께 빚었고, 설날이면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머슴들이 병이 들면 한양에서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었고, 혼이 날 나이가 되면 미천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최대감집 머슴들은 다른 집 양반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 중에서도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15살에 최대감 집에 머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불쌍한 아이였지요. 최대감은 그런 돌쇠를 딱하게 여겨 머슴이라기보다는 양자처럼 키웠습니다. 돌쇠는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주었습니다. 농사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요. 최대감은 그런 돌쇠가 기특하여 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쇠는 어느새 2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가를 들 나이였지요. 대감님 덕분에 저도 이제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대감은 돌쇠를 위해 이웃 마을의 선량한 처녀와 혼담을 진행했습니다. 혼인 날짜도 잡혔지요. 다음 달 초닷새 날이었습니다. 돌쇠는 7년 동안 모은 돈을 베갯잎 속에 꿰매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비록 은자 20냥에 불과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혼인 예물을 장만하고 작은 살림살이를 마련할 생각이었지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돌쇠는 베갯잎을 만져보며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아내에게 비녀 하나 사주고 옷감도 한 필 사야지. 그리고 작은 밥그릇 2개랑 숟가락 4개도 장만해야겠어. 돌쇠는 그렇게 소박하지만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베개를 개키려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베갯잎을 열어보았지요. 돌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베갯잎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어젯밤까지 있었던 돈주머니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방 안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털고 요를 들추고 벽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손이 닿는 곳은 모두 뒤져보았지만 돈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돌쇠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혼이는 어떡하지? 처녀네 집에 뭐라고 말하지? 돌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대감님.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최대감은 마침 독서를 하고 계셨습니다. 돌쇠의 다급한 목소리에 책을 덮고 일어났지요. 무슨 일이냐, 돌쇠야? 무엇이 그리 급하냐? 대감님. 제가 돌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거라. 제가 7년 동안 모은 돈이 혼인 미천이 사라졌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혼인 미천이 사라졌다고? 어디에 두었더냐? 베갯니 속에 꿰매어 두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없어졌습니다. 최대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큰 일이로다. 더욱이 제 식구의 것을 훔쳤다니. 집안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수치였고 가장인 최대감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식구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슬픈 일이었지요. 돌쇠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고 돈을 되찾아 주마. 이것은 나의 약속이니라. 대감님. 그리고 혹시 돈을 찾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혼인 미천을 마련해 주마. 최대감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최대감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눈물이기도 했지요. 최대감은 즉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머슴들, 종들, 심지어 부엌에서 일하는 안악들까지 모두 사랑채 마당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25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지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돌쇠의 혼인 미천이 사라졌다. 범인은 이 집안 사람 중에 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지요. 나는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식구의 재물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일을 반드시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지금부터 돌쇠의 방과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질 것이다. 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돈이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최대감은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는 총관 억수를 불렀습니다. 억수야, 너는 머슴들을 이끌고 헛간과 외양간, 곳간을 살펴보아라. 내가 직접 안채와 사랑채를 살피마. 알겠습니다, 대감님. 억수는 최대감을 30년 가까이 모신 늙은 머슴이었습니다. 최대감이 한양에서 벼슬 할 때도 함께 따라갔던 믿음직한 사람이었지요.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부엌과 곳간, 심지어 우물가와 장독대까지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억수가 외양간 뒤편에서 뛰어왔습니다. 대감님, 이리 좀 오십시오. 최대감은 서둘러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무엇을 찾았느냐? 대감님, 이 발자국을 보십시오. 억수가 가리킨 곳에는 흙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집신 자국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황급히 외양간 뒤를 다녀간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발자국이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최대감이 몸을 굽혀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의 중앙에는 소똥이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신선한 소똥이었지요. 어젯밤에 밟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대감은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은 외양간 뒤에서 시작되어 담장 쪽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머슴들이 사는 행랑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은 외양간 뒤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황급히 행랑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구나. 대감님, 그렇다면 범인은 머슴 중 한 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성인 남자의 것이긴 하지만 최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지금 범인은 이미 발을 씻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었지요. 게다가 집안의 머슴들은 모두 비슷한 크기의 집신을 신었습니다. 발자국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억수야. 예, 대감님. 이 발자국 주변에 다른 흔적은 없더냐? 그게 묘하게도 발자국 외에는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다른 흔적을 지운 것 같습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구나. 범인은 영리하게도 다른 증거는 지웠지만 똥을 밟은 것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야.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최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은 씻어도 마음은 씻을 수 없는 법이지. 범인의 마음속에는 분명 죄책감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 죄책감을 끌어낼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최대감은 집안의 모든 머슴과 종들을 사랑채 마당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15명의 사내들이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돌쇠도 그중 한 명이었지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대감은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으로 사랑채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돌쇠의 혼인 미천이 사라졌다. 어제 하루 종일 집안을 뒤졌으나 돈은 나오지 않았다. 머슴들은 숨을 죽이고 최대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제 외양간 뒤에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 발자국의 주인은 밤중에 소똥을 밟고 황급히 도망친 자다. 최대감의 말에 머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감님, 그 발자국이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한 머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발자국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범인은 분명 이 자리에 있다. 최대감은 천천히 머슴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머슴들 중에는 나이 많은 이도 있었고 젊은 이도 있었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이도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눈길이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막쇠라는 이름의 머슴이었습니다. 막쇠는 30살 가량의 사내로 3년 전에 최대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은 잘했지만 욕심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다른 머슴들의 물건을 탐내기도 하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진다고들 했습니다. 지금 막쇠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너희들 중 밤에 외양간 뒤를 지나간 자가 있느냐? 최대감이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도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똥을 밟은 자는 누구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은 다시 천천히 머슴들 앞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시험을 하겠다. 시험이라니, 대감님. 억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똥을 밟은 자가 발을 씻으면 아무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겉은 씻을 수 있어도 똥의 더러운 기운은 씻을 수 없느니라. 머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똥을 밟은 자는 아무리 발을 씻어도 그 더러운 기운이 온몸에 스며들어 있느니라.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도사가 비법을 전하듯이 말이지요. 똥의 기운은 특히 죄를 지은 자의 몸에 더욱 강하게 남는다.
왜냐하면 죄책감이 그 기운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머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최대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운은 파리와 벌레들을 불러들인다. 특히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파리들은 그 기운을 막고 날아오는 법이다. 최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미동도 하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라. 똥의 기운이 있는 자에게는 곧 파리가 날아와 얼굴에 앉을 것이다. 막쇠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당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파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 마당 한 구석에서 날아다니는 소리가 모두 귓전에 쟁쟁하게 울렸지요. 최대감은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머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만 유독 불안해 보였습니다. 바로 막쇠였습니다. 막쇠는 이마에 땀을 닦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지요. 하지만 땀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파리가 정말 오는 걸까? 막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발을 깨끗이 씻었어. 비누로 3번이나 씻었다고. 똥 냄새도 안 나. 파리가 올 리 없어. 하지만 최대감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똥의 기운은 씻어도 남는다고 했어. 죄책감이 그 기운을 증폭시킨다고. 막쇠는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돌쇠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살금살금 방에 들어갔던 일. 베갯잇을 조심스럽게 풀고 돈주머니를 꺼냈던 일. 그리고 황급히 밖으로 나오다가 외양간 뒤에서 소똥을 밟았던 일. 젠장, 그때 똥을 밟지만 않았어도. 막쇠는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돈은 헛간 볕단속 깊숙이 숨겨놨으니 절대 못 찾을 거야. 막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쇠는 갑자기 이마가 간지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가 앉은 건가? 막쇠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땀이 흐르는 걸 거야. 하지만 간지러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마뿐만 아니라 눈썹 부근도 간지러웠습니다. 마치 정말로 작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지요. 이건 기분 탓이야. 막쇠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때 최대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명심하여라. 파리가 앉더라도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막쇠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파리를 떼어내지 말라는 건 그럼 파리가 앉으면 범인으로 확정된다는 뜻 아닌가? 막쇠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마의 간지러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파리가 앉은 거야?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일까? 막쇠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경, 약 30분이 지났을까요? 다른 머슴들도 다리가 저려 괴로웠지만 최대감의 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막쇠만은 달랐습니다. 간지러움은 점점 심해졌고 불안감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얼굴을 만지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습니다. 안 돼. 참아야 해. 손을 들면 의심받아. 막쇠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강한 법입니다. 특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의 본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지요. 도대체 파리가 앉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막쇠의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 돼, 안 돼. 막쇠는 속으로 외쳤지만
손은 이미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순간 막스의 손이 이마를 향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눈썹을 재빠르게 훑어내렸습니다. 막스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최대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멈춰라. 최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머슴들이 깜짝 놀라 막스를 쳐다보았습니다. 막스의 오른손은 아직 얼굴 근처에 머물러 있었지요. 막스는 자신이 무의식 중에 손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최대감은 천천히 툇마루에서 내려와 막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막스야,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대대감님. 저는 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파리가 앉아도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런데 너는 왜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느냐? 저는 파리가 앉은 줄 알고 최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 어디에 파리가 있더냐? 막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파리가 앉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 처음부터 파리는 없었다는 것을. 오직 자신의 죄책감과 불안감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막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은 다른 머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 중 누가 손을 들었느냐? 머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오직 막쇠만 손을 들었습니다. 최대감은 다시 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쇠야, 다른 머슴들은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오직 너만 손을 들어 얼굴을 훑었느니라. 막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대감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막쇠야, 나는 내가 돌쇠의 돈을 훔쳤다는 것을 안다. 외양간 뒤에서 소똥을 밟은 것도 너였지. 대감님,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내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최대감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파리 따위에 의존하지 않았다. 파리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느니라. 내가 본 것은 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머슴들은 숨을 죽이고 최대감의 말을 들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파리가 앉는다 해도 태연하다. 왜냐하면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설령 파리가 앉아도 그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최대감은 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르다. 파리가 앉지 않아도 불안하다. 마음속 죄책감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대감님. 막쇠야, 내가 손을 든 이유는 파리가 앉아서가 아니다. 내 마음속 죄책감이 너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감이 내 손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최대감의 말에 막스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욱이 나는 내가 평소 돈을 탐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머슴들의 물건을 부러워하고 늘 더 많이 가지려 했지. 그런 내가 돌쇠의 혼인 미천을 탐내지 않았겠느냐. 막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스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대감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쇠의 돈을 훔쳤습니다. 돌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막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세 형님, 형님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막스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돌쇠야, 미안하다. 나는 네가 돈을 베갯닛에 꿰매어 두는 것을 보았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였어. 내가 매일 밤 베갯닛을 만지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때부터 자꾸만 그 돈이 눈에 밟혔어. 막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장가를 가고 싶었어. 나도 너처럼 행복하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돈이 없었어. 너는 7년을 모았지만 나는 3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너의 돈을 조금만 빌리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최대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훔친 것이냐? 예, 대감님. 어젯밤 돌쇠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방에 들어갔습니다. 베갯닛을 조심스럽게 풀고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외양간 뒤로 간 것이냐? 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외양간 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소똥을 밟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황급히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막쇠는 자신의 집신을 벗었습니다. 바닥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깨끗이 씻은 흔적이 역력했지요. 방으로 돌아와서 집신을 벗고 발을 씻었습니다. 비누로 3번이나 씻었습니다. 그리고 돈주머니는 어디에 숨겼느냐? 헛간의 볕단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제일 안쪽 볕단 밑에. 최대감은 억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억수야, 가서 확인해 보거라. 예, 대감님. 억수는 몇 명의 머슴을 데리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억수가 돈주머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대감님, 막수의 말대로 볕단 속에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돈주머니를 받아 들고 확인했습니다. 은자 20냥이 그대로 들어 있었지요. 돌쇠야, 내 돈이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돌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최대감은 다시 막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쇠야, 고개를 들어라. 막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가볍지 않다. 같은 식구의 재물을 훔쳤으니 말이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자백한 것을 높이 산다.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죄를 인정했으니까. 먹새가 놀라며 최대감을 바라봤습니다. 대감님, 막쇠야, 너는 3년 동안 품삯 없이 일하며 내 죄를 갚아라.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일하고 마음을 닦아라. 3년 후에는 다시 품삯을 주마. 대감님, 저를 내쫓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쫓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다른 곳에 가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느냐. 최대감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곳에서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3년이면 충분히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이다. 막쇠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겠습니다. 최대감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너는 막쇠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제가 어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막쇠 형님도 저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였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식구로 사는 길이니라. 사건이 해결된 후 마을에서는 최대감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대감 어른은 정말 현명하시오. 똥 하나로 도둑을 잡다니. 파리도 날지 않았는데 범인을 찾아내시다니 신통방통하시오. 역시 한양에서 벼슬 하신 분은 다르시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구려. 하지만 최대감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말했지요.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오. 다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을 뿐이오. 어느 날 저녁, 최대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손주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7살 된 손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단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죄를 지은 마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왜 그런가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란다.
양심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괴로워하지. 그 괴로움이 바로 죄책감이고 그 죄책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단다. 손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막쇠 아저씨도 마음이 불안해서 손을 움직인 건가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파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막쇠의 마음속 죄책감을 이용한 것이지. 죄 없는 사람은 파리가 앉는다 해도 태어나겠지만 죄 있는 사람은 파리 없이도 불안한 법이란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최대감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양에서 많은 재판을 지켜보았단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지. 진실은 증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진실이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렇단다. 범인은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마음속 죄는 없앨 수 없어. 그 죄가 결국 범인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지.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막쇠 아저씨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최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행랑채에서 막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막쇠는 지금 반성하고 있단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지.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한단다. 왜요? 자신의 죄를 갚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란다. 막쇠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단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야. 손주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최대감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평생 간직하거라. 하지만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막쇠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도록 해라. 그것이 진정한 용기란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쇠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농사일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요. 다른 머슴들이 힘들어하는 일은 앞장서서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머슴들이 막쇠를 멀리했습니다. 도둑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막쇠가 정말 많이 변했어. 요즘 보면 누구보다 성실하더군.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도와주더라. 3년이 되던 해 가을, 최대감은 막쇠를 불렀습니다. 막쇠야, 이리 와보거라. 예, 대감님. 막쇠는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눈빛이 맑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 6년이 되었구나. 그중 3년은 품사가 없이 일했지. 예, 대감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품삯을 주마. 그리고 이것은 최대감은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3년 동안 일한 품삯의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내 이름으로 저축해 두었다. 내가 장가갈 때 쓰도록 해라. 막쇠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자격이 있다. 내가 3년 동안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이 그 자격을 만들었다. 막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감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라.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날 저녁, 막쇠는 돌쇠를 찾아갔습니다. 돌쇠는 이미 혼인을 하여 행랑채의 작은 방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도 태어났지요. 돌쇠야, 오, 막쇠 형님. 무슨 일입니까? 막쇠는 돌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야, 3년 전 일은 정말 미안했다. 돌쇠는 막쇠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 일은 잊으십시오. 형님도 많이 변했고, 저도 이미 용서했습니다. 돌쇠야, 사실 저도 형님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돌쇠야, 앞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아들도
내가 돌봐줄게. 고맙습니다, 막회 형님. 그날 이후 막쇠와 돌쇠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가까운 형제가 되었지요. 그로부터 1년 후 막쇠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최대감은 막쇠를 위해 혼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의 혼례보다 더 정성을 들였지요. 막쇠가 3년 동안 보여준 변화와 노력을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혼례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막쇠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이야. 최대감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지혜로우시지. 벌을 주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 혼례식이 끝난 후 막쇠는 최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거라. 막쇠야. 이제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대감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막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만약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대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내가 더 기쁘구나. 막쇠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십시오. 혼례가 끝나고 며칠 후 돌쇠도 최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돌쇠야? 돌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막쇠 형님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최대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럴 수 있다.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법이지. 하지만 막쇠 형님이 3년 동안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대감님께서 그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 예, 막쇠 형님은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사일로 힘들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막쇠 형님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대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돌쇠야.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기쁘구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지지. 예. 대감님,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막쇠도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가 3년 동안 보여준 변화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돌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 저도 대감님처럼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넌 이미 배우고 있다, 돌쇠야. 막쇠를 용서한 것이 바로 그 시작이니라. 세월이 더 흘러 최대감은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의 젊은 훈장이 최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그때 어떻게 막쇠가 범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젊은 훈장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대감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네. 다만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을 뿐이지. 사람의 마음을요? 그러네. 파리는 애초에 없었지. 내가 본 것은 파리가 아니라 막쇠의 마음속 죄책감이었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최대감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네.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만이 흔적이 아니라네. 마음속에도 흔적이 남지. 그것이 바로 죄책감일세. 젊은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 끌어내셨습니까? 간단하네. 불안을 증폭시킨 것뿐이지. 파리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진실처럼 느껴지지 않겠나. 대단하십니다. 최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죄를 지은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고 그 불안함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한다네. 하지만 막쇠를 용서하신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네. 범인을 찾는 것보다 범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젊은 훈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욕심에 눈이 멀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네. 최대감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지. 막쇠는 3년 동안 스스로를 변화시켰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나. 말씀 감사합니다, 대감님. 젊은 훈장이 절을 올리고 돌아간 후 최대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파리 한 마리 없이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정직한 증인이니까. 세월이 흘러 최대감은 70이 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최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머슴들과 종들, 그리고 자손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들 숙연한 표정으로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있다. 첫째, 정직하게 살 것. 둘째, 남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 셋째, 실수를 용서할 줄 알 것.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최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머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막쇠야. 예, 대감님. 막쇠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60이 넘은 노인이 된 막쇠였습니다. 내가 30년 전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는 너를 벌하지 않았다. 대신 기회를 주었지. 그리고 넌 그 기회를 잘 살렸다. 대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그것은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스스로 변하려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최대감은 막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거라.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말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님. 최대감은 이번에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야, 예, 대감님. 너는 막쇠를 용서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냈고 그 덕분에 너희 둘은 진정한 형제가 되었지. 대감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 최대감은 모든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집안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말이다.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주기보다는 기회를 주어라.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최대감은 그 겨울을 넘기고 봄이 올 때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복숭아꽃이 만발한 날, 최대감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른을 잃었기 때문이었지요. 장례식 날, 막쇠와 돌쇠는 나란히 서서 상여를 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님, 그래. 돌쇠야. 대감님께서 안 계시니 정말 허전합니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대감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똥 밟은 도둑 이야기를 말이야.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쇠와 돌쇠는 최대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막쇠는 자신의 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과 최대감께서 보여주신 용서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큰 잘못을 저질렀단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지. 아들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최대감님께서는 아버지를 벌하지 않으셨어. 대신 기회를 주셨지.
그 덕분에 아버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단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쳤단다. 그것이 중요한 거야. 막쇠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너희들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치는 거란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야. 돌쇠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3년 동안 막쇠 아저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단다.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이 남아 있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막쇠 아저씨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최대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했어. 그리고 결국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지.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렇단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란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지거든. 그렇게 최대감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막쇠와 돌쇠는 이제 6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지요.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훈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선비였습니다. 훈장은 마을의 역사를 배우다가 똥 밟은 도둑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최대감님은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으셨을까요? 막쇠와 돌쇠는 서당에 찾아온 훈장에게 차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대감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셨을 뿐입니다. 막쇠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한다. 훈장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범인을 잡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저를 살렸습니다. 막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감님께서 저를 관가에 넘기셨다면 저는 곤장을 맞고 평생 도둑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대감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서를 배웠습니다. 돌쇠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쇠 형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를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젊은 훈장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대감님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훈장은 서당 아이들에게 똥 밟은 도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거짓말을 해도 마음속 죄책감은 숨길 수 없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저는 막쇠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막쇠 할아버지처럼? 네, 잘못을 저질러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요. 그럼 다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훈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란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셨답니다. 최대감의 지혜는 단순히 도둑을 잡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혜였지요. 죄를 지은 마음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워지는 법이지요. 막쇠는 도둑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돌쇠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대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 없이도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정직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짐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원망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